원래는 제가 문학을 전공했고요. 문학을 전공하다가 문화비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비평을 하다 제가 이런 깨달음에 다다르게 됐는데, 오늘날 컬처 혹은 뭐 문화의 본질은 기술적 대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콘텐츠라고 불리는 것, 혹은 뭐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 보면 테크놀로지가 아닌 것들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깊은 이해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표상과 어떤 그런 어떤 해석, 기호적 해석을 넘어가는 어떤 물적 조건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술 비평이란 개념을 좀 이제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성을 이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날은 바로 그 테크놀로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과목을 만들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좀 인상적인 뉴스인데, 이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한 두 가지 정도의 풍경이었는데, 이게 이 게임 안에서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플레이 영상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랄까, 이렇게 도구를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화면만 던져줬대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해내는데 실패도 하고 성공하는 건데, 이 영상만 보고서 계속 학습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몇 시간 동안 해내야 되는 그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컴퓨터는 한 20분 만에 이제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쓰일 거냐면, 게임 안에서 게임의 영상만으로도 학습을 한 거잖아요. 어떤 노동의 행위를. 뭐 이렇게 파고 깨고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 있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노동의 현장들. 이걸 이제 더블링 해가지고 게임 엔진으로 구현한 다음에 거기서 아마 노동을 학습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뉴얼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실제로 여기서 뭐 테스트를 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상 공간에서 실패를 무한히 많이 하도록. 그래서 아마 요 뉴스가 충격적인 건 그런 부분이에요. 아, 컴퓨터가 드디어 규칙 없이 게임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거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현실을 가상화시켜서 그 안에서 무한히 실패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학습법을 얻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봇에다 뭐 예를 들어 주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노동 인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는 그런 거죠. 현실의 노동을 위해서 기계가 가상으로 학습하는 어떤 공간인 거고, 가상에서 현실로 이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 기념물을 만든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뭔가 기념물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추모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있는 시를 써도 되고 뭐 조각품을 뭐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저걸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친구들은 이 가상 세계를 현실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유리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모습은 그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뭐 물감이자 뭐 캔버스를 이제 이런 게임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흐름은 저희에게 어떤 알레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가상화시켜서 그러한 가상에서의 어떤 훈련됨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가치를 가상 위로 올려내는 방법, 이 양쪽의 이제 방향의 어떤 그 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의 힘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뭐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올해는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거품과 같은 그런 테크 붐들은 줄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적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할 때가 오히려 올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오늘 화두는 이겁니다. 게임 엔진 만년필서를 이제 주장하자. 네. 게임 엔진은 뭔가 새로운 시대 물감이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의 본성은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끊임없이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멀리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기술의 역사의 한 부분들입니다. 잘 보면.
이동수단까지도. 문자, 전송,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의 발달. 다 인간이 일회적으로, 그리고 멀리서 심지어, 네, 다다를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술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쓰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관점에서 이제 게임 엔진은 뭔가를 쓰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이런 게임의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역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시니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열어보면은 게임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게임 BJ들이 막 자기 얘기하면서 게임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한편으로 머시니마입니다. 머시니마는 원래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원래 게임을 녹화를 해가지고 뭔가 기록물을 남기는 행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1등을 했어. 레이싱 게임에서. 막 기쁘잖아요. 이 기록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상물로도 이제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문화에서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머신 플러스 시네마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섞어놓은 하나의 이제 조언인데요. 왜 머신이말까? 머신이 왜 들어갈까? 머신은 한편으로 컴퓨팅 파워란 뜻이에요. 네,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환경들, 그 제작 환경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인간 배우가 필요 없다라는 것, 인간이 이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머신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기존의 영화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드론샷이라든지 드론 뷰, 네, 라든지 굉장히 가속화된 그런 어떤 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머신 안에서는 가능하죠. 이 카메라의 제약이라는 게 없어지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영화가 오히려 이런 머시마의 미학을 다시 따라갑니다. 반대가 된 거죠. 네. 이 머시니마가 시네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동시에 머시니마 특유의 그런 굉장히 스피디하고 도저히 어떻게 찍지 이거? 왜냐하면 그런 드론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그런 뷰를 오히려 지금 이제 드론이라는 뭐 새로운 촬영기기를 통해서 구현해버리죠. 이 억압받은 자들의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임, 이 책은 뭐냐면 심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심즈는 이렇게 인생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교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뭐, 자녀도 기를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시뮬레이팅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인형극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놀면. 그런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즈의 그런 팬 사이트인데, 팬 사이트 가면 이런 수많은 스킨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는 이렇지 않은데, 인종 구성이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예를 들어 유색인종이 많은 곳에서는 유색인종을 많이 또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들의 재미는 뭐예요? 몰입이잖아요. 내 상황과 같으면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게임 안에서도 내 현실과 같은 것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곤살로 프라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즈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 리얼리즘의 위치에 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작사가 만들어준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끊임없이 모딩,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여 안에다 집어넣어서 뭔가 새로운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게 리얼리즘의 욕망이랑 뭐가 다르냐? 실제 그렇죠, 여러분. 문학의 역사에서도 리얼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중세 기사담이라든지 로맨스라든지 허무맹랑한 재현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계, 이 독서 안의 세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밍 안에도 이런 노력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리얼리즘적 욕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임 만년필설이라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미 얘기했던 그런 최첨단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게임을 하던 그런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안에서도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 그러니까 규칙 안에서 내가 놀고 마는 그런 플레이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 도구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재밌게 즐기는 게임 컨텐츠 안에 무궁한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확률론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지 않는 미래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잠재성은 이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테크에 담겨 있는 그 잠재성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테크를 자꾸 가능성의 세계로만 보니까 압도되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예술이 이런 걸까요? 저는 예술의 또 다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잠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으로서 예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편견과 어떤 편협한 어떤 사고 체계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어느 순간 딱 지우면 뭐가 돼요? 모든 게 낯설게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학의 기본인데. 그래서 게임 공간 혹은 이런 게임 엔진을 이용한 예술에서도 저는 잠재성을 끌어내려는 방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게임 엔진은 현재 기술적 수준은 정말 이제 만년필이라고 불러야 되는 수준이 왔고요. 그리고 이런 문턱은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이 가상적 자원들을 남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유까지가 필요하다. 그게 예술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첨단의 테크놀로지의 끝에 달랑달랑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예술성이란 것도 물론이거냐, 심몽동적인 의미의 기술성도 성취하지 못하니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훔치자. 이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